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미영입니다. 이 영상은 5월 7일 오후에 찍는 영상인데요. 5월 7일, 8일 기시다의 방한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찍어 놓는 것이죠. 5월 9일이 내일 모레가 윤석열 취임 1주년을 맞이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평가를 좀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윤석열 정권 1년은 윤석열 김건희 윤석열 부부의 질주 마이웨이의 시간이었고, 대한민국을 갈등과 분열로 치달은 윤석열의 1년이었다. 대통령이란 자리는 갈등과 분열을 통합으로 이끌어와야 되는데 갈등과 분열은 더 심각해졌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생은 초양극화가 들어가고 있으며, 이 갈등과 분열이 국힘 보수 내에까지 더 분열시키고 있다 하는 평가고, 윤석열이 1년은 이재명이가 있었기 때문에 버틴 1년이었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1년 평가를 보면은 윤석열이 제대로 잘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를 꼽으라면은 국민들의 세금을 좀 깎아준 것, 특히 부동산세를 깎아준 것은 잘한 것이다. 그것은 문재인이 쫓겨난 반동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 것을 윤석열이가 재산세, 종부세 등을 깎아줘서 그것은 조금 잘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좀 길어지니 이런 고고TV의 설레발을 듣기 싫은 사람들은 지금 당장 나가시고, 고고TV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일조를 한 사람이며, 그 다음에 그 힘을 갖고 내년 총선의 압승 구도를 평론하려다가 윤석열의 전횡적인 폭력에 의해서 보수가 망가지는 것을 보고 당분간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은 국힘 김기현 체제와 또는 김건희의 대통령 질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우호적으로 평론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1년을 보면은 우리가 기대했던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 그죠? 또 헌법과 법률 가치의 준수, 이것은 어디에도 없었죠. 이재명한테만 공정하라, 또 민주당한테만 헌법, 법률 가치를 지켜라 하고 1년 동안 이재명 민주당을 조졌지만은, 이재명은 지금 살아나는 과정이며 지금 현재까지도 민주당의 공격에 또는 보수의 분열에 앞장서고 있다는 게 고고TV가 말씀드리는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이었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재명이라는 놈은 인간도 아니죠. 윤석열의 1년을 보면은 용산 이전을, 청와대를 용산 이전으로 급히 결정을 하면서 단 하루라도 청와대에서 김건희 부부가 자면은 겁살을 맞을 줄 알고 청와대를 개방을 하고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기면서 미국의 백악관 같은 웨스트 이스트 하우스 같은 그런 소통 정치를 하겠다 하다가 스스로 설레발을 하고 말 실수를 반복하면서 도어스태밍은 끝났고 현재까지 1년 동안 한 번도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다. 그 조선일보하고 한 것은 지가 하고 싶은 말만 했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기자회견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이것으로 윤석열의 1년은 자기가 생각하도 또는 국힘과 대통령이 생각해도 국민 앞에 내세울 것이 없고, 국민 앞에 나서면은 비판과 비난을 받을 줄 알고 취임 1년에 기자회견도 안 하는 최초의 대한민국 87 체제 이후에 최초의 대통령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국민을 섬긴다면은, 김건희를 섬기지 않고 국민을 섬긴다면은 반드시 1주년 기자회견을 해야 한다. 두드려 맞아도. 그 용산 이전부터 말이 많았는데요. 그건 해서는 안 될 일이었고, 지금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그죠? 용산은 별로 이용하지 않고 틈만 나면은
청와대를 이용하며 영빈관을 이용하며 그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영빈관으로 들어가면서 그죠? 소통, 개방은 없어졌고 어제 그저께 나온 그 용산 어린이 공원 나 그때 그 충격받았어요. 응? 아니 애들을 왜 그 허허벌판에 가둬놓고 뛰게 만들었고 자기가 정치적으로 애들을 이용하는지 나 그 충격받았어요, 솔직히. 결국에는 비가 오니까 청와대 영빈관으로 애들을 초치해서 거기서 쇼를 했다. 청와대 이전부터 현재 한미일 연속회담에 의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 했지만 청와대 이전 한미일 연속회담 똑같은 연속상에 윤석열이 성군이고 윤석열이 담대한 계획이고 윤석열이 소통의 강화 가치 동맹이 그대로 연관이 됩니다. 초미가 수미가 일관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한국갤럽만 보면은 한국갤럽이 가장 정확하고 추적조사이기 때문에 윤석열의 지지율은 33%뿐이 안 나와서 대한민국 국민의 3명 중 2명은 모이기만 하면은 윤석열을 욕을 하더라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윤석열 개인적인 자폭 과정이었고 자멸 과정이었다. 이 1년 동안 지지율을 보면은 최저가 갤럽에서 24% 나왔고 어떤 데는 21%까지 나온댔어요. 최저가 24% 나왔고 최고가 53% 나왔죠. 그죠? 그러면은 대한민국 국민이 윤석열을 지지했던 그 50%가 100명이 지지했다면 50명이 윤석열을 이탈해서 윤석열에 대한 비판 세력으로 자리매김했다. 대한민국 국민이 60%가 윤석열을 못하고 싫다는 거로 갔으며 윤석열을 좋다는 사람은 약 30%뿐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근래에 와가지고 윤석열 1주년 됐으니 윤석열에 대한 점수를 매기면은 이재호 같은 나이 먹은 친구는 40점이라 그러고 이 김종인 씨 같은 사람도 그 점수 매길 필요가 뭐가 있느냐? 지지율이 30% 나오면 30점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고거트백의 벌칙에 윤석열의 지지율은 10점도 안 된다. 그 30점, 30%, 40% 의미가 없어요. 30%, 35%가. 왜? 정치인은 선거로 평가받으며 선거로 심판받으니 30%대의 지지율 또는 30%가 왔다 갔다 하는 지지율로 다음 대선은 현재 상태라면은 이길 수가 없으며 또 다음 총선도 이길 수가 없으니 10점도 안 된다. 점수를 줄 가치가 없다. 정당의 존재는 정권을 잡는 것이며 선거를 이기는 것인데 차기 정권과 차기 총선은 반드시 필패의 구도에 들어가므로 10%, 20%, 30%대의 지지율은 점수를 줄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 고고TV의 생각이고, 지금 1년 동안을 보면은 물론 민주당 애들이 딴지를 걸고 건건마다 발목을 잡은 건 사실이나 그 과정에서 윤석열은 민주당을 적으로 보면서 그죠? 국힘 또한 적으로 보면서 국힘의 내부 개혁 세력과 합리적인 정치들을 적으로 보면서 현안마다 국정마다 윤석열은 자기 마음대로 질주하면서 충돌만 일으켰고 갈등을 갖다가 증폭시켰다. 정치의 요체고 대통령의 책임인 사회 통합이나 정치권의 통합을 갖다가 하지 않았으며 한 번도 야당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국힘 내부 합리적인 정치인들하고 한 번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모두 국정의 해방꾼 자신의 적으로 국힘 내부마저 돌렸다. 그러면서 사회는 초양극화, 정치는 초양극화, 초극단 세력 좌와 우는 없어요. 좌와 얼치기 보수들과의 그 이념도 아니에요. 그들끼리 양극단 정치를 했는데 그마저도 보수를 분열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보수마저 분열시키고 국민을 아주 동서 남북 이념 갈등을 넘어서 국민을 아주 산산조각을 내버렸다. 윤석열의 1년은
대선 전부터 민지를 찾아다니며 MZ세대 민지를 찾아다니면서 좋아 빠르게가 하다가 자기가 스스로 발목을 잡으며 하는 일마다 좌절이 됐고 또 하는 일마다 사회 분열과 갈등을 일으켰다. 그 이유는 윤석열이가 무식하고 무지하고 무능한 세계관이 있으며 무식하고 무지하고 무능한 가치관을 갖고 있었고 국민의 민심을 모르고 국민의 가슴을 모르는 아주 무례한으로서의 정치, 자기가 뭐를 하면은, 모든 것이 될 줄 아는 착각과 환상 속에서 1년을 보냈고, 거기서 김건희를 앞세우면서 국민들의 등을 돌리게 했다. 이런 거죠. 한번 들어가 보면은, 윤석열이가 하고 싶어자 했던 것은, 반중, 반북, 그죠? 반민주당, 그거였다. 근데 지금 1년이 지나면서 이번에 한미일 연쇄 정상회담이 들어가면서 확실하게 친일, 친중으로 넘어가면서 거의 예속 단계로 넘어갔으나,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가 말한 해외의 훌륭한 성과, 특별한 성과는 없었으나 스스로 환상과 몽상 속에서 대단한 일을 했다고 착각을 하고 국민들에게 계몽을 하고 선동을 하려 했으나 국민들은 윤석열과 대통령실보다 똑똑해서 오히려 윤석열에 대한 비판의 강도만 높아지고 있다. 이런 것이죠. 결국에는 한중일과 북중로의 뚜렷한 냉전 사고를 갖다가 다시 국민들에게 강요했으며 윤석열의 외교 시험 때는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고 후일에 어떤 후과가 일어날지 모른다. 미국 일국 패권주의, 일국 경제주의에 협조했으며, 그죠? 그 다음에, 중국 같은 큰 시장을 잃어버릴 위기가 왔다. 윤석열이 1년 동안 한 것은, 공정과 상식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법치로 다스리겠다 하다가 그것이 김건희에서 발목이 잡히고 윤석열의 강요, 국힘의 사당화로 해서 공정과 상식은 없어졌으며 그래서 또 요번에 한미일 연합으로서 갖고 나온 게 가치동맹을 갖고 왔다. 자유, 연대, 가치동맹을 갖고 나왔으나 그 자유, 연대, 가치라는 것이 허공에 떠오르는 메아리였으며 그것을 국내 정치 상황, 우리 대한민국으로 갖다가 치환을 시켜보면은 대한민국 내에서 윤석열의 자유는 없었으며 윤석열의 연대는 없었으며 윤석열의 가치는 없었고 국민들은 그것을 묻고 있다. 그죠? 자, 그리고 윤석열이가 1년 동안과도 외친 게 윤석열이 지금 그 언론에 이야기하고 특히 보수지에서 빨고 있는 윤석열의 국정 방향은 옳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옳아야지 그것은 87 체제 이후에 노태우부터 문재인까지 항상 언론이 말을 하기를 그 당시의 대통령의 국정 방향은 옳다. 세부적인 조절이 필요하며 후일 정권 말기에 그 짧은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그러는데 한 번도 제대로 물러난 대통령은 없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명박하고 김대중만 있었죠.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의 국정방이 옳다 그러는데 왜 국민들이 이렇게 윤석열을 갖다가 보기 싫어하는가? 비판의 정도를 넘었어요. 지금 주위의 그 여론이. 이걸 갖다가 국힘이나 대통령실은 이재명 때문이다. 민주당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맞는 건가? 그렇다면 국민들이 이재명 때문이고 민주당 때문이라면은 국힘 지지율과 윤석열 지지율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죠? 국민의 원성으로 민주당을 치고 윤석열의 국정에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 처음에는 공정과 상식, 헌법과 가치로 갖고 나오다가 갑자기 그냥 세상을 갖다가 가치동맹으로 만들고 가치외교, 자유외교로 만들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럼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현재까지 도대체 윤석열의 세계관은 뭐고 윤석열이 국내 정치와 국내 민생을 바라보는 가치와 세계관은 뭔가 하고 국민들은 의문을 갖기 시작했고
윤석열에 대한 지지를 급격하게 철회한 일련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윤석열이가 하고자 했던 게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이라고 했는데 벌써 1년이 지났다. 개혁이라는 것은 임기 초에 국민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받들어주고 국민들이 그래도 이거 연금, 교육, 노동개혁을 하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1년 동안은 아무것도 못하고 오히려 연금, 노동, 개혁의 칼날을 국민한테 내세우고 회피하고 있다. 그러면은 내년 총선 1년이 남았는데 1년 동안에 연금, 노동, 교육개혁 같은 이런 아수라장인 이런 개혁에 손을 댈 것인가? 절대 손을 못 댄다는 것이 고고TV의 생각이다. 왜? 총선이 있으므로. 누가 노동개혁을 환영하며 물론 고고TV도 환영하고 합리적인 보수나 합리적인 진보나 중도층도 환영하나 이 노동개혁 같은 걸 봐도 너무나 거칠고 투박하게 아무 도상훈련과 아무 시뮬레이션도 없이 그냥 빨갱이 모르만 들어가고 노조를 갖다가 악마시키는 과정으로 갔다. 그래서 현재 주춤하는 상태고 더 이상 화물연대와 같은 노조 빨갱이 몰이 건폭몰이 그런 것으로는 통하지 않는 시절이 왔다. 교육개혁은 손도 못 댈 것이며 고고TV가 1년 동안 말씀드렸다시피 뭘 알아야 교육개혁을 하죠. 자식이 있어야지 자식이 있어야지 알죠. 교육개혁은 손도 못 댈 것이며 이 교육개혁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인구는 지금 심각하죠. 저출산 문제 모든 게 저출산 문제에 갈려 있는데 저출산 문제는 손도 못 대고 있어요. 나경원을 밟아버리고 나서. 그렇죠. 저출산이 작년까지는 0.73명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0.58명으로 떨어졌다. 부부 둘이 0.53명을 낳아요. 그죠? 그러면은 저출산 문제는 전혀 손도 못 대고 있고 모든 게 저출산 문제예요. 그 다음에 그건 교육 문제도 마찬가지죠. 지금 한 학교에 초등학교 애들 한 학교에 인구가 학생 수가 200명, 300명 뿐이 안 된대요. 한 학교에 6학년까지 그런 거 정리도 못하고 또 대학 픽픽 쓰러지가 않은 폐교 위기에 있고 그냥 좀비로 국가에서 보조금만 받고 견디는 대학교가 100개가 넘음에도 그것도 손도 못 대고 있고 예산은 엄청나게 투입되고 있으며 오히려 우량 대학들 한 몇십 개도 오히려 위험에 빠뜨리고 있고 또 학부모들은 뱁새가 항세에 따라가듯이 사교육에 몰두하며 자신의 수입보다 더 과한 지출로 인해서 그냥 흑흑대고 있으며 애들은 안 낳고 학교는 망가지고 교육은 항폐화되고 있는데 여기서 쓸데없는 코팅 교육, 챗GPT 교육, 챗GPT 이런 거를 교육하는데 하려면 제대로 해보라 그러면. 요새 우리는 1년이 다르고 2년이 다르고 3년 후가 달라요. 저희들은 도대체 우리 나이에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30대, 40대들도 따라가기 힘들 거예요. 그런 교육을 확 바꿔보고 학제를 개편하고 학교를 정리하고 자본을 갖다가 교육 자본을 투자할 때 투자하고 뺄 때 빼고 하나도 못해요. 자, 그 다음에 연금개혁. 연금개혁은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죠. 그죠? 이거는 연금개혁은 공무원, 군인, 사학, 일반 국민, 그죠? 그 다음에 은퇴자 또는 현재 20대, 30대 젊은층 이게 갈등이 심각한 건데 이거 하나 해결 못하고 연금개혁은 정부가 주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야에다 던지고 나서 여야애들도 무서워서 총선표가 무서워서 하지 않는데 윤석열도 역시 문재인과 같이 쩝쩝대고 있더라. 심각해요. 이게 노동, 연금, 교육 계획을 야당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윤석열이 거짓말이며 그 당시 우리는 박근혜가 잠깐 하고 이명박이 잠깐 한 것도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다 성취를 시켰다. 응? 윤석열은 오로지 자기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려고 그랬고, 그죠? 그 과정이 지금 있으며, 그 과정, 그거를 갖다 윤석열 지지율이, 상승을 위해서 한미일 국제 외교를 갖다가 쇼잉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내치는 갈등과 분열의 연속이며, 국가기관 산업은 망가지고 있더라. 응? 기가 차요.
그럼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1년을 허송세월 했죠. 가장 강력한 권력, 아무리 여소야 하더라도 가장 강력한 권력과 힘이 있을 때 아무것도 못하고 김건희하고 돌아다니고 들어오면은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걸 갖다가 기획해서 요번에는 해외 순방 여행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리자는 것이 요번 달 말까지 지속이 되고 있다. 응? 그 과정에 국내 정치는 더 갈등과 분열과 악성으로 변했다. 대통령의 책임을 방기한 1년이었고 이 1년의 연장성으로 내년 총선을 바라보면 되겠다. 이런 식이죠. 지금 1년을 보면은 기가 차요. 응? 작년 5월에 취임해가지고 한 53%가 나오다가 7월 달에 나토가 가지고 김건희가 나대는 바람에 지지율이 38%까지 15%가 급락을 하고, 다음에, 또, 이준석 당원 정치 과정에서 권성동이한테 따봉 2개를 보내면서, 이준석을 치는 과정에서, 합리와 공정과 협조와 성공을 갖다가 다 말아먹고, 이준석을 치는 과정에서 윤석열이 직접적인 개입을 함으로써 국힘을 내본 상태로 몰아넣은 게 윤석열이었으며, 이준석까지도 잘못됐어요. 했으며, 또, 초등 5세 입학 박순애 사태, 박순애 교육부장 5세 입학을 갖다가 국민들이 여론을 갖다가 흡수도 하지 않고 그냥 발표함으로써 교육 계획의 단초가 무너지는 과정이었으며 그 5세 입학해야 돼요. 응? 또 취임 100일 날 기자 광복절 축사에서 뜬금없이 일본을 갖다가 비난하지 않고 일본과 협조해야 된다 그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윤석열이 또 그 다음에 9월 달에 미국에 가서 바이든 날리면 그 새끼 이런 말을 하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샀고 또 이태원 참사가 나면서 이상민이 안 잘라가지고 이상민은 정치적인 책임에 의해서 한동훈은 정치적인 책임에 있어 국민들이 물러나라면 물러나는 거예요. 이상민은 지금 헌재에 가 있고 그렇죠? 그거 한번 이태원 유족들을 한번 안 만나주고 국민의 반감을 샀으며, 화물연대가 작년 10월 11월인가요? 12월인가 일어나면서 화물연대 때려잡기로 잠시 지지율이 반등을 하다가, 지지율 떨어질 때마다 그 이후에 화물연대 빨갱이 물어 들어가는데 지지율은 더 떨어지고 있으며, 또 UAE에서 빌살만이 와서 40조의 40조의 MOU를 체결했는데 그것이 오리무중이고 그렇죠? 그 40조는 어디 갔나 하다가 지지율이 좀 올라가다가 또 떨어졌으며 당 선거 이게 최고의 핵심이에요. 윤석열이 1년을 평가하면은 중간에 딱 38 전당대회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중후반에. 그것 때문에 윤석열이 완전히 날아가는 거예요. 국민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저게 민주주의자도 아니고 저게 매번 말이야 리버티, 프리덤, 자유를 갖다 외치더니 윤석열의 자유는 김건희와 윤석열 너만의 자유였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압정을 들어가는 네가 가있던 자유주의자고 민주주의자냐? 국민의 민심이 확 돌아서는 과정이었고 거기서 안철수를 갖다가 유난연대는 없었고 안철수가 단일화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질 뻔했다 그랬고 안철수는 우리 국정의 해방꾼이고 우리의 주적이다 그랬고 그것 때문에 확 돌아선 거야.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의 사과를 받을 필요 없고 오히려 우리가 담대한 계획으로 일본을 용서하며 또 한일 관계의 미래를 얻어야 한다고 일본에 가가지고 구령외교를 하면서 지지율이 또 한번 폭락에 들어가며 또 미국에 가가지고는 가기 전에 일본에 무릎 꿇고 억지로 일본에 무릎 꿇고 사죄를 하는 것을 억셉트할 수 없다. 미국 가서는 미국의 도청 사건이 일어나면서 한마디 못하고 그거는 뭐 할 필요 없어 솔직히. 그러나 반도체 원자력 그런 걸 갖다가 미국의 소나기에 다 지어줬으며
원전 발전, 문재인의 탈원전을 갖다가 그렇게 비난하면서 원전의 재탈환을 갖다가 말하던 윤석열이, 아니, 대한민국 원전이 해외로 안 나가면 국내에서 뭐 어쩌라고, 원전 발수 한기 1, 2기 재가동해가지고 원전 산업이 발전하겠어요? 우리나라에 더 원전을 지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지어봐야 한두 개 더 짓겠지. 세계 시장에서 원전을 수출하겠다는 윤석열은 미국에다가 웨스팅하우스에다가 무릎을 꿇으면서 당신들이 특허 끄니까 대한민국의 원전 업체들을 갖다가 케어할 필요 없어. 그래서 원전도 포기하고 왔으며, 지금 현재 보면은 1년 됐어요, 이제. 그죠? 1년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게, 1년은 윤석열이 일할 최고의 시기였고, 가장 강력한 힘으로 일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과 김건희의 자멸, 자폭수를 우리는 보수 쪽에서는 본 과정이었고, 그것이 앞으로 고쳐지지 않을 것이라는 국민적인 지탄에 직면돼 있고, 따라서 지금 현재 보면은 윤석열 심판론, 국힘 심판론이 민주당, 윤석열이가 말하고 국힘이 말하는 이재명 나쁜 놈이 있는 민주당 심판론보다 윤석열 심판, 국힘 심판론이 민주당 심판론보다 10%나 높게 나오고 있으니, 어떤 지금 10%까지 벌어져요. 그렇게 나오고 있으니, 과연 윤석열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명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고고TV 항상 말씀드리듯이, 고고TV는 보수주의자로서 윤석열이 잘 되길 바라나, 이 모든 것이 윤석열 김건희의 1년 마이웨이 질주의 상태이므로 도저히 지지할 수가 없고, 국힘이라도 계획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마저 윤석열이가 칼자루를 쥐고 칼을 휘두르고 있으므로, 국민들이 과연 1년 후에, 1년도 안 남았어, 이제. 11개월 후에 윤석열이 심판을 하고 윤석열을 완전히 레임덕 식물정부로 빠뜨리게 할 것인가. 그것이 최고의 관심사일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어마어마한 일들이 앞으로 많이 남았어. 윤석열의 우호적인 게 아니라 비우호적인 사건이 내년 4월 11월 40 총선까지 어마어마하게 남았어요. 첫째, 윤석열이 1년 동안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은 대한민국은 더 갈등과 분열과 양극화가 들어갈 것이며, 국민들은 정치에 환멸을 느끼는 것이 그래도 첫 번째는 대통령의 책임이라 돌릴 것이고, 두 번째는 아직 경제 위기가 대한민국에 오지도 않았어요. 요새 시장에 나가 보세요. 저도 요새 외식을 안 해요. 너무 비싸가지고. 삼겹살 요만한 거 몇 쪽 올려놓고 150g 올려놓고 우리 집사람 4명이 가면은 한 15만 원 나와. 그런 걸 왜 먹으러 다니냔 말이죠. 냉면 하나 먹으러 가면 1,500, 15,000원 나와. 그런 걸 왜 먹으러 다니냔 말이죠. 국민들의 민심과 물가고와 이 민생이 피폐되는 과정은 윤석열의 능력주의에 의해서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고, 그것이 연말쯤에 터진다는 것이며, 셋째, 윤석열이가 그렇게 자라나는 가치, 자유, 프리덤, 리버티라는 것이 결국에서는 누구를 위한 가치고 누구를 위한 리버티냐, 누구를 위한 공정이냐가 김건희가 1년 동안 앞으로 설치는 과정에서 또 나올 것이며, 윤석열의 우호적인 환경이 절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윤석열이 1년은 실패했고, 앞으로 1년도 윤석열이가 김건희를 갖다가 한남동에 처박혀 놓고 윤석열이가 황골탈퇴하고 국민의 원성, 국힘 합리적인 보수의 원성을 듣지 않으면은 윤석열은 1년 후에 쫓겨날 위기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윤석열의 1년의 평가를 끝내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힘내시고 고고TV의 자율구독료 내시고 보세요. 앞으로 자율구독료 살랑살랑 딸랑딸랑.